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관련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채널 김나래TV의 주인장 김나래입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좁혀서 부동산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수처럼 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다 이해를 하시나요? 아마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분야에서 오래 활동을 한 저 역시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따라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 정책도 너무 매달 나오고요. 그죠? 지금 매달 집값 잡겠다고 정책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어렵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업이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달 안에 발표가 유력하다고 하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발표된 게 아니고요. 좀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떠돌고 있는, 추석 전부터 떠돌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임대인 시각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부동산 대책이 진짜 웃긴 게 지금 매달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정책이 집값 잡겠다고 매달 나오는데, 여러분 문재인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책 나오고 또 몇 달 조용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그죠? 또 몇 달 조용하다 다시 또 오르고. 일단은 뭐 너무 회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용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달 안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이 언급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특히 서울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단발적 대응을 발빠르게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의 입장은 종합 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도 이달 안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멘트를 참 잘 치셔요. 이 김윤덕 장관님은 보면 그냥 뭐 흠잡을 만한 멘트가 없어. 이거를 통해서 뭐 시장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게 없으셔. 아예 그냥 진짜 약간 정치인답다. 자기 말에 무게를 아는 거죠. 정부는 627 대출 규제랑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당연하죠. 공급 대책에 공급이 없어요. 공급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보세요. 규제하죠.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공급 대책이 아니에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대출 정책이고 세금 정책이죠. 세금을 걷겠다는 소리지 이게 뭐 집을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분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서울 한강벨트입니다. 한강벨트는 이제 말 그대로 한강,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인천까지 흘러가는 거. 이 한강을 따라 형성된 주요 거주 지역으로 뭐 인기 있는 동네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얘들이 다 이제 한강을 따라 북쪽과 남쪽을 한강벨트라 부르거든요. 뭐 한강벨트라고 해도 강서구는 포함이 안 돼요. 이른바 집값 높은 동네만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권. 근데 진짜 웃긴 건 여기 이 지역들 중에서 한강 조망이 되는 집은 극히 드물어요. 2%도 안 될걸요, 실제로. 근데 왜 한강벨트라는지. 자, 뛰어난 교통 인프라. 이건 맞죠. 서울역이라든가 각종 터미널도 있고. 일단 이게 한강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이 차가 너무 많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한강 벨트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은 서초구라도 남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림픽 대로를 타려면
한 30분 차 막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올림픽 대로를 타고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워낙 차가 막히니까 이 한강 옆에 있는 이 도로들 있죠. 이 도로들을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집값이 빨리 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주요한 학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말하자면 강남구, 대치동 뭐 이런 곳이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대치동은 사실은 한강벨트로 진입을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학군이 워낙 좋으니까 한강벨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를 따라서 집값이 비싼 구를, 한강 옆에 있는 구들을 다 한강벨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값을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들이 오르면 그 다음 집들이 올라요. 이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들이 한번 오르면은 이 집을 사지 못하면 그 다음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인기 있는 지역으로 집값이 옮겨간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빨리 뛰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관심이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주시하고 그게 집값이 오를까봐 되게 초조해하죠. 지금 이제 추석 전부터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이달 발표가 유력하다고 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입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번 대책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핵심만 알려드리면, 지난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이었어요. 그게 이번에 4억으로 줄일 수 있다 하고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서울 전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의 특성은 뭐냐? 그게 무주택자도 LTV를 40%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한 10억이다 라고 하면 4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 무주택자라도. 그러면 무주택자 6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15억 이상 주택은, 초과주택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를 했어요.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를 했는데 왜 이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느냐? 무주택자랑 1주택자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대책은 뭐냐?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자꾸 영끌 해가지고 더 비싸게 사는 거 금지시키겠다. 그러면은 LTV가 40%, 50%였는데 이제 40% 준다는 얘기거든요.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는 거는. 그럼 일단 15억 이상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값도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집들은 40%까지만 대출해준다 했으니까, 무주택자거나 뭐 이런 분들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주요 지역도 뭐 인기 있는 지역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집값 비싼 동네들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이건 또 LTV가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종부세, 임대사업자라도 뭐 종부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1주택자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고, 마포, 성동, 뭐 강동구 이런 지역의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뭐 이제 뭐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이제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실수요자가 아니면 집을 거의 살 수 없는 걸로 만드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해요.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돈을 가지고 집을 사놓겠다. 그게 불가능해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이게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뭐 결혼해서 내가 마포구 가서 살고 싶다. 그럼 내가 마포구에 있는 집을 뭐 내가 한 3억, 4억을 넣어서 작은 집을 하나 사놓으려고 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출은 얼마다? 무주택자라도 40%까지밖에 안 해준다 하는 얘기니까, 사실상 지금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들이 집을 자꾸 사면서 집값이 뛰어오른다는 거를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11월에 이루어진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와 토지 반환부 주택을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진심으로 선언을 한답니다. 이건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선언한다는 말도 좀 웃기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충 뭐 핵심적인 거는 이번에 소문이 돌고 있는 대책은 담보대출을 4억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돼서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50%에서 40%로 무주택자들도 LTV가 줄어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대놓고 무주택자들도 자꾸 집값 올리면서 집 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사실은 실제로 공급을 해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 대책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차관이신 분이 나와가지고 임대로 3기 신도시의 집을 전부 다 임대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수도권 지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3기 신도시 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 아파트를 어디를 사야 되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30대들은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살 집이 없어요. 지금 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집을 지어도 이제 임대를 주겠다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30대, 40대 초반 분들이 지금 집을 사려고 막 다니는 것도 우리한테 올 집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좀 깨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전 물량을 임대로 돌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렇게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잘 생각해보고 어떤 시장에 주는 영향을 잘 평가해보고 해야지, 그냥 선심 쓰듯이 뭐 임대로 다 돌리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집을 임대해서 쓸 사람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집을 사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못 사게 하고 6억에서 4억으로 줄이고 뭐 LTV 낮추고 이렇게 한다고 과연 그 사람들 의지가 꺾일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 발표가 유력한 10월 부동산 주가 대책, 이거는 발표한 게 아니고 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일단 다각도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줄 동반자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